다 필요 없어. 그냥 써. 아셨죠? 안녕하세요, 승수입니다. 제가 유튜브 한 10개 정도 올렸는데요. 뭐 자동차 리뷰, 스노보드, 여행 여러가지 올렸는데요. 제가 시험적인 영상들을 올려봤어요. 근데 이제 10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그래도 뭐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15년 동안 프라모델을 해왔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좀 가르쳐드리는 영상들을 이제 연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니퍼질부터 차근차근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저희 마감을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능 기부로 오산 시민대학에서 프라모델 강좌를 한번 했어요. 그 커리큘럼 비슷하게 제가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프라모델 강좌를 한번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 1편, 일단 니퍼에 관해서는 제가 뽀개드리겠습니다. 프라모델은 뭐다? 네, 장비빨입니다. 장비빨, 자재빨, 재료빨. 물론 손재주나 뭐 집중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손재주들을 좀 더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자재, 장비, 그리고 도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니퍼질을 하는데, 니퍼를 뭐 철물점에 가서 사도 되고, 뭐 집에 있는 손톱깎이를 써도 되고, 뭐 엄마 가위를 갖다가 써도 되긴 되는데, 그 마감의 깔끔함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되느냐, 그건 좀 다른 거예요. 내가 이거 써보니까 별로 안 좋아. 결국 끝판왕 졸업템까지 갈 때 여러 번 산다? 아깝잖아요. 돈도 낭비고 노력도 고달프고. 니퍼를 두세 번 안 사도 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커피 주문해라. 저희 지금 콜드브루 테이크아웃 되는데. 테이크아웃.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니퍼를 두 번 안 사게 그냥 한 번 사는 걸로 끝낼 수 있게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프라모델계에 이제 신이 내린 한 수죠. 이 사이드날 니퍼. 옛날에는 칼이었어요. 옛날에는 아트나이프를 가장 많이 썼는데, 요즘은 니퍼의 그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칼을 정말 최소한으로 써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기 굉장히 많은 니퍼가 있는데, 그나마 최근까지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 사이드 커터 니퍼, 이 금딱지 니퍼가 엄청 오래 사랑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브러가 있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 니퍼를 쓰고 거의 끝났어요. 궁극 니퍼인데 갓핸드 니퍼죠. 진짜 제 말 믿으세요. 궁극 니퍼를 잘만 사용하면은 이 니퍼가 이렇게 좋았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신경 써가지고 이 게이트의 위치랑 날의 위치, 도마의 위치만 정확하게 신경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궁극 니퍼로 써. 이 금딱지 니퍼의 단점은 처음에 딱 뜯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롭고 깔끔하게 잘리고 좋은데, 이게 단점이 수명이 있어요. 좀 쓰다 보면은 무뎌져가지고 이게 날이 잘 안 잘리네 라는 느낌이 금방 옵니다. 저는 되게 아껴서 이제 그 게이트 다듬을 때만 썼어요. 근데 이 궁극 니퍼를 한 1년 정도 쓰고 있는데, 얘는 날 무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궁극 니퍼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성능을 100% 사용을 못하세요. 뭐냐? 이 자세히 보면은 이 궁극 니퍼에 날이 이렇게 층이 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날 니퍼라고 하죠. 도마 위에 칼날이 이렇게 눌러주는 방식인데, 이 도마 부분이 칼날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손톱으로 이렇게 쓱 긁어보면 여기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품을 자를 때 주의하실 점이, 이 게이트를 바로 이렇게 부품을 이렇게 바로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바깥쪽에서 이렇게 게이트를 좀 남기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날이 가장 좋은 니퍼로 마지막에 다듬어 주는 거예요. 이 주의하실 점이, 이 도마 위에 칼날이라고 했잖아요. 칼날을 이 부품의 면에 딱 이렇게 대요. 밀착을 시켜준 다음에 밑에서 도마를 쓱 이렇게 가위질 한다는 느낌을 안 주셔도 돼요. 밑에서 그냥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쓱 하기만 해도 얘가 알아서 잘려줍니다. 프라는 니퍼빨이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 기술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멀리서 자르고, 지금 영상이라 제가 궁극 니퍼로 다 자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니퍼 날이 아까우시니까 런너에서 분리할 때는 막니퍼로 하시고, 게이트를 다듬을 때는 궁극 니퍼로 하시면 돼요. 칼 날이 되는 부분을 얘를 면에다가 밀착을 시키고 도마를 쓱 올리는 느낌.
근데 얘는 지금 언더게이트라서 한번 이렇게 이 면이 매끄러워졌고 이렇게 요쪽 면에다 대고 이렇게 싹 해주면은 깔끔하게 작업이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약간 버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만 여기 이렇게 살짝 칼날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옛날에 이제 그 니퍼가 안 좋던 시절에는 칼을 쓰는 노하우가 꽤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부분만 남기고 게이트를 싹 잘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칼날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반대방 밑에서 위로 잘라내고를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여러 번 하느냐. 이게 칼날이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약간 평행하거나 약간만 아래로 가도 100% 파먹게 돼 있습니다. 깎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칼이나 뭐 줄로 이렇게 다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파먹은 거를 다시 메꿀 때는 좀 번거로워요. 퍼티로 메꾼다던가 거기를 뭐 순간 접착제로 해서 메꾼다던가 말려서 다시 갈아내야 되고 좀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칼을 쓸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내 칼 안 써도 된다. 공공 니퍼만 있으면. 사람이 프라모델을 만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시간이 걸린다, 7시간이 걸린다 작업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작업 시간 내내 초집중해가지고 칼질을 하거나 계속 다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퍼는 신경을 훨씬 덜 씀에도 불구하고 다듬는 퀄리티가 꽤 좋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 칼로 훅 파먹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니퍼를 쓰면 좀 오랫동안 작업을 해도 얘가 이제 똑같은 결과물을 내기가 참 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코팅 킷 같은 거에 이 니퍼가 좋으면 진짜 이 성능을 100% 발휘합니다. 그래서 코팅 킷 같은 거는 여러분들 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처음에는 뭐 집중해서 하겠지. 근데 4시간 지나면 100% 파먹습니다. 이게 100% 코팅을 주변을 다 파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를 색을 다시 칠해야 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맞는 색이 없으면 또 손이 많이 가게 되죠. 사자비 코팅 킷이나 이제 PG 페넥스 같은 코팅 킷 같은 거 할 때는 필히 이런 좋은 니퍼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극 니퍼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궁극 니퍼를 한번 떨궜어요. 떨궜는데 얘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는 안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있을 때 발을 갖다 댄 적도 있고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발을 갖다 대고 살려보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근데 한 번 떨어졌는데 날이 부러지고 2번 떨어지니까 얘가 이제 이쪽 도마날은 구부러지고 가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강도는 엄청 센데 뭐랄까 깨지는 재질 같아요. 금속 재질이 이 질긴 재질은 아닌 것 같아요. 니퍼의 종류는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타미야 금딱지 니퍼. 예, 이게 궁극 니퍼 나오기 전에는 거의 탑이, 지금도 양날 니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딱지 니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조금 저렴이들. 얘는 갓핸드 보통 니퍼예요. 절삭력은 뭐 그냥 막 니퍼 수준 정도 되고요. 얘는 미네시마 니퍼, 얘는 빌드 플랜, 우리나라 니퍼 중에 그래도 외날 니퍼로 꽤 유명한 빌드 플랜 프리미엄 니퍼 정도 되면은 조금 거짓말 못해서 궁극 니퍼랑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고 약간 마감이 그래도 비교하자면 궁극 니퍼보다는 조금 덜하긴 한데 가격은 거의 반값이죠.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니퍼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엔지니어라는 회사에서 나온 한쪽 면 니퍼인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플랫하고, 그러니까 큰 작업할 때 이렇게 프라판 여러 장 겹쳐가지고 잘라내는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깔끔하게 잘리는, 그래서 힘 많이 받는, 그러니까 숭덩숭덩 잘라낼 때 이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끼는 니퍼고요. 요런 거 같은 거는 이제 플라이어도 있으면서 여기가 이제 니퍼 날이 있어요. 요거는 2mm 정도 황동봉까지 자를 수 있는 날이 괜찮은 플라이어죠. 니퍼 겸 뭐라고 해야 돼? 이 날이 있는 플라이어죠. 그래서 다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2mm 이상 3mm 되는 그 황동봉을 자를 때는 이런 벤치라고 그러는데 세죠. 네. 철사나 황동봉 3mm 이상 되는 거 자를 때는 이걸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많이 몇 번 하다 보면 여기 물집도 잡히고 그래요. 그리고 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데, 요거 왜 악어집게 같은 거 여러 번 만들 때
요거 되게 편해요. 요걸로 팍 집어주면은 바로 그 도색 짙게 만들 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요런 니퍼들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뭐 뽑아낼 때 쓰는 이렇게 황동봉 같은 거 박혀있을 때 뽑아낼 때 쓰는 벤치 같은 거, 요런 건 의료 박람회 가서 산 것들이에요. 근데 의외로 의료 박람회에도 프라모델을 쓰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이제 헤라 같은 거, 그리고 요거 이제 그 날이 되게 꽤 내구성이 오래 가요. 의료기기 같은 거는 파키스탄제가 되게 좋은데,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데칼 자르는 가위로 쓰고 있고요. 이런 거는 수술용 가위인데 뭐 다용도죠. 절삭력도 좋고 안전하고, 그래서 제가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거는 잡은 채로 안 떨어지는 가위같이 생긴 집게고, 얘는 좀 비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깊은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악어 집게입니다. 그리고 의료용 니퍼. 그래서 지금 그 니퍼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주의할 것은 첫 번째, 게이트에서 떨어뜨려서 떼어내라. 그 다음에 다듬는 거는 좋은 니퍼로 깔끔하게 한 방에 다듬어라. 그리고 공국 니퍼 쓰는 노하우는 면에 밀착시키고 도마를 올려라. 그게 안 되는 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굴곡이 진다던가 게이트가 부품 한 중간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잘라내고 칼로 살짝 주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만 다듬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조립은 뭐 마스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프라모델 이제 강좌를 바로바로 올라올 때마다 알고 싶으시면은 좋아요랑 구독이랑 알림 버튼을 설정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알림을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